송만호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고려군이 추격을 해오니까 삼별초 쪽에 있던 고려 사람 1000명이 도망쳐 옵니다. 이 1000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강제로 삼별초군에 거의 끌려가다시피 내려가던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저쪽에 몽골군과 고려군이 있으니까 도망을 왔다는 거예요. 이 비겁한 송만호가 이 1000명을 내가 사로잡은 거야, 자기의 전리품으로 삼아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김반경은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러다가 삼별초가 진도에 정착을 했을 때 이번에는 김반경을 전라도 추토사, 전라도에 쫓아가서 토벌하는 이런 지휘관으로 삼아서, 역시 이때 김반경에도 군대가 없었을 테니까 몽골 원수와 합동작전을 하게 하는데, 이 몽골 원수가 아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카이의 군대도 1000명이었어요. 아카이의 군대와 함께 고려군이 해남에 주둔을 합니다. 진도 건너편에 있는 해남에 고려 몽골 연합군이 주둔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고려군을 아마 충원을 한 것 같아요. 60명보다는 훨씬 많아진 것 같은데 몇 명까지 늘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12월 달에 김반경의 고려군과 아카이의 몽골군이 연합작전을 해서 진도를 공격하는데, 여기에서 고려 몽골 연합군이 패배합니다. 이 패전에 대해서도 아카이의 비겁함 때문이었다, 고려사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고려만의 부풀린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아카이가 몽골로 소환이 됩니다. 패전에 책임을 물어서 몽골로 소환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휘관들이 비겁하다, 아까 송만호도 비겁하다, 아카이도 비겁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몽골 사람들은 여간해서는 비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어떤 사실을 읽어야 되는가? 몽골이 제한전을 한 게 아닌가? 자, 꼭 군대도 1000명씩 보내요. 그리고 본격적인 전투를 지휘관들이 전부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몽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삼별초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걸까요? 그들로서는 수십 년 동안 목표로 했던 강화도를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죠? 고려가 다시는 몽골을 상대로 싸울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몽골군이 강화도로 들어가서 항전 기간 동안에 고려에서 쌓아놨던 각종 방어시설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고려에 자기들의 영향력을 더 확대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게다가 몽골은 고려만 상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남송을 공격했고 일본을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남송 공격과 일본에 대한 계획에 비해서 삼별초는 작은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삼별초가 더 이상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선에서 시간을 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몽골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고려는, 고려 국왕이 볼 때 삼별초는 바로 눈앞에 있는 반란군이에요. 빨리 진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김반경은 열심히 싸워서 빨리 삼별초를 진압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이런 의지에 비해서 뭐가 없다? 군대가 없다는 거죠. 고려는 빨리 싸우고 싶었으나 군대가 없고, 몽골은 군대는 있었으나 빨리 싸울 생각이 없고, 자, 이런 상황이 당분간 계속된 걸로 보입니다. 심지어 몽골은 협상을 시도해요. 그냥 진도로 묶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겠죠. 삼별초와 직거래를 합니다. 그랬더니 삼별초가 몽골에 이런 요구를 해요. 전라도를 우리가 차지하는 것을 인정해라. 전라도에 작은 고려를 만들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는 삼별초 조정이 몽골에 직접 예속되도록 해달라. 이건 뭐냐면 삼별초 국왕이 몽골에 책봉을 받도록 해달라. 개경에 있는 원종이 몽골에서 책봉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것과 대등하게 우리도 책봉해줘. 고려를
두 개로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를 우리 걸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해요. 이 요구가 쿠빌라이 칸에게까지 보고가 됩니다. 쿠빌라이 칸이 이 말을 듣고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협상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는데, 어쨌거나 삼별초로서는 시간을 번 셈이죠. 이 시간을 번 이 여유를 이용해서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일본에 사신을 파견해요. 뭐라고 하느냐? 우리 힘을 합쳐 같이 싸우자. 지금 우리 고려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조정을 만들고 몽골과 싸우고 있는데 앞으로 몽골이 일본을 공격할 거야. 지금 빨리 우리와 손을 잡고 몽골에 대항해야 된다. 이런 문서를 보내요. 그런데 일본 쪽에서 삼별초의 이런 문서를 받아보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자, 왜 그렇게 됐냐면 1271년에 삼별초의 문서가 왔는데, 이것으로부터 3년 전에 고려 조정에서 일본으로 보낸 문서가 있었던 거예요. 원종의 이름으로 문서를 보냈는데, 이 문서는 우리가 지금 몽골과 강화를 맺고 몽골로부터 책봉을 받고 전쟁이 끝났고, 그러니 우리 참 좋다, 그러니 너희도 몽골과 싸우지 말고 협상을 해라,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 문서는 몽골이 고려를 시켜서 일본을 회유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문서를 받고 일본에서는 우리가 왜 그래야 돼? 이러고 있는데 3년 뒤에 삼별초가 보낸 문서가 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우리 몽골과 싸울 거야, 같이 싸우자, 이런단 말이에요. 3년 전 문서도 고려 국왕 명의로 왔고, 이것도 고려 국왕 명의로 왔고, 앞에 문서는 원종이 보낸 거고 뒤에 문서는 승화우 왕온이 보낸 거지만, 일본에서 볼 때는 둘 다 고려 국왕의 문서인데 3년 만에 너무 달라졌단 말이에요. 야, 이거 뭔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칸에 이 문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가, 삼별초가 일본에 보낸 그 문서는 지금 남아있지 않고, 어떤 문서가 남아있냐면, 고려에서 이런 문서를 보내왔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음, 고려 첩장 불심조조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미결칸에 넣어놓은 겁니다. 결정하지 못하겠음. 고려 첩장은 고려에서 보낸 문서인데, 불심, 알 수 없는, 조조, 조항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의문점 12가지를 번호를 매겨가면서, 첫째 이게 이상하다, 둘째 이게 이상하다, 셋째 이게 이상하다, 정말 깨알같이 적어서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 문서가 지금 일본의 도쿄 대학 사료 편찬소에 소장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1, 1, 1, 1 한 게 저게 번호 붙인 건데, 저게 12가지가 있는 거죠. 가장 이상한 건 그거였어요. 전에는 우리 보고 몽골에 4대하라고 하더니 이번엔 싸우라고 하네? 그 당시 일본이 고려의 이 사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고립되어 있었던 거죠. 이 일본의 이 문서를 가만히 보면 삼별초가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역으로 추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기 보면 삼별초 정부가 진도로 천도했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는데 이건 이상한데?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써놓은 거죠. 몽골에 대한 적개심이 드러나는 표현도 많은데, 몽골이라고 쓸 자리에다가 위취라고 썼다는 거예요. 이 한자가 좀 어려운데요. 위, 취 전부 동물의 가죽입니다. 옛날에는 비하하는 말이었나 봐요. 저 위취 같은 것들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삼별초가 몽골에 대해서 대단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핵심적인 건 뭐냐면 삼별초가 항몽 연합을 시도하고 있었다. 나름 국제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일본이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모르겠음이라고 하는데 이 문서를 그냥 집어넣어놓고 잊어버립니다.
삼별초가 외교에서 성공하지 못한 거죠. 그러는 가운데 몽골의 전략이 수정됩니다. 삼별초 먼저 진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병력을 증강해서 몽골군 6천 명을 고려로 보내요. 여기에 홍차구, 앞으로 계속 나올 사람인데요. 홍차구, 그리고 몽골 사람 힌두, 그리고 몽골에 와서 살고 있었던 영영공 준의 두 아들 왕희, 왕옹이 이끄는 군대 400명 포함해서 모두 6천 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고려에도 너희도 6천 명 동원을 해라. 고려군 6천 명이 소집이 돼서 도합 12,000명의 병력으로 진도를 공격을 해요. 1271년 5월 15일의 일입니다. 12,000명이 공격을 했는데 이래서 결국 진도가 함락이 되는데, 이 함락된 이후의 기록을 보면 적들이, 이거 삼별초예요, 관군을 얕보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가, 다시 얘기해서 제대로 방어를 못한 거예요. 준비를 못하고 있었다. 이거는 해이해졌다 이것보다는 기습이었다라고 읽히는 대목이죠. 고려와 몽골 연합군 12,000이 진도를 기습했다. 갑자기 공격을 해서 함락시켰다는 건데, 그 400명 있잖아요. 왕준의 두 아들 왕희와 왕옹이 400명을 거느리고 직접 왔다. 왜 오게 됐냐면요, 그 아버지 왕준이 그 승화후 왕온하고 어떤 관계죠? 형제잖아요. 니들이 가서 저 왕온을 꼭 살려야 된다. 이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명은 삼별초와 싸우려고 온 게 아니라 승화온을 지키려고 온 이런 가족 부대가 되겠는데, 홍차구가 이걸 알고 있었고, 홍차구가 아주 의도적으로 승화후 왕온을 잡아서 죽입니다. 여기에 개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보다 훨씬 전에 영영공 준이 몽골에 갔을 때, 그때 이전에 몽골에 와서 자리를 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홍차구의 아버지 홍복원이었어요. 홍복원과 왕준이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왕준이 처음에 몽골에 갔을 때 홍복원의 집에서 살았어요. 가니까 정말 낯선 곳이잖아요. 그런데 고려 사람이 거기서 자리를 잡고 집도 있고 그래요. 홍복원이 자기 집으로 아마 오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왕준이 그 집에서 살면서 몽골 생활에 익숙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사이가 벌어져요. 그런데 고려에서는 두 사람의 신분이 아주 다르잖아요. 왕준은 아무리 멀어도 왕족입니다. 그래서 왕준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 몽골 황실의 딸과 결혼을 해요. 왕준이 홍복원과 경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부인의 힘을 빌어서 홍복원을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홍복원이 죽음을 당하고 그 재산이 몰수되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걸 지켜본 사람이 바로 홍복원의 아들 홍차구예요. 홍차구가 이 왕씨 집, 왕준의 집에 대해서 감정이 좋았을 리가 없죠. 그리고 자기가 몽골 장군이 되어서 진도에 왔더니 바로 그 왕준의 형이 여기 반란군의 두목인 거예요.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홍차구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승화원을 죽이고, 그리고 진도를 약탈합니다. 진도에 살고 있었던 삼별초 부대, 그리고 삼별초를 따라온 고려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이런 걸 전부 약탈을 하는데, 누가 약탈하냐면 몽골군이 약탈해서 전부 몽골로 가져가고 끌고 가고 그렇게 해요. 이거를 고려군이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 전투의 주도권이 김방경의 고려군이 있지를 않았던 거죠. 배중손도 죽음을 당하고 김통정이 남은 무리를 끌고 제주도로 후퇴를 합니다. 이러면서 삼별초가 아주 결정적으로 전력이 약화돼요. 진도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남녀 무려 10,000명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주도로 옮겨간 삼별초는 삼별초 항쟁 제2막을 제주도에서 다시 시작합니다.